원장님들도 항상 매출이 안 나거나 이러면 마케팅만 잘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마케팅은 저는 잘 돌아가고 효율이 생기려고 하면은 마케팅을 해도 돈을 버는, 그것도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병원으로 체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배움의 기쁨? 이 열망? 지금 원장님들이 지금 빨리 더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입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떡하지? 네, 세 번째 편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잘 모르는 잘 되는 병원이랑 망하는 병원의 차이? 네. 다들 알지 않나요? 오호. 잘 되는 병원은 실력이 좋고 광고를 잘하고, 망하는 병원은 실력이 떨어지고 광고를 안 한다. 맞습니다. 마케팅을 잘하면 병원 매출이 오른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본인이 다 얘기해 주셔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고, 근데 이거 사실 병원뿐만이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이 상품은 팔릴 거라는 기정사실 가지고 마케팅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확신을 갖고 계시죠? 네. 원장님들도 항상 매출이 안 나거나 이러면 마케팅만 잘 되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매출 안 오르는 탓을 마케팅에 좀 한정해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말씀드린 건데, 좁은 의미의 마케팅이 이제 광고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노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상위 노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노출 자체가 매출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노출을 많이 하면 매출이 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불필요하게 노출을 하고 좀 비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데다가 아무래도 좀 꽂히게 돼버리게 되는 거죠.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성의 없는 포스팅인데 여러 아이디 가지고 작업을 해가지고 상위 노출을 한다거나 그런다고 해가지고 고객한테 우리 진심을 어필하는 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성형외과 같은 병원에서는 좀 특수한 편에 속하는 병원과다 보니까는 내 지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소아과나 내과 같은 곳은 보통 내 지역 근처로 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지역 기반으로 하는 광고들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네이버 지도 노출이나 이런 것들, 그런데 네이버 지도 노출하는 것도 가짜 후기나 이런 거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진짜 고객이 만족하게끔 만들어서 그 고객들이 진짜 후기를 남기고 네이버 지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끔 하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진성 고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이 실제로는 상단에 올라가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막는 그런 식으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런 네이버 지도 노출 같은 것도 그냥 단순 트래픽만 많이 늘어난다라고 해가지고 또 유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냥 단순 노출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마케팅은 저는 잘 돌아가고 효율이 생기려고 하면은 원장님이든 혹은 매니저분이 계시든 병원에 대한 애정,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약간 귀찮은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노출에 의존하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을 좀 도달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광고비를 많이 쓰는 병원들이 혹시 노출이 많이 되고 광고비를 많이 태우는데도 좀 망할 리스크가 또 있는 건가요? 이제 이쪽 분야에도 오래 계시기도 네. 했고 많은 병원들을 좀 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계속 노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곳들은 당연히 매출이 많이 나온 곳들도 있지만은 또 위험한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정비가 너무 많이 쓰다 보면은 경쟁자들이 조금만 많이 생겨도 매출에 바로 타격을 또 받기도 하고 광고 단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광고나 노출에 좀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좀 줄여야 되잖아요, 돈을. 그러면 이제 보통 인력 부분에서 좀 줄이게 되고, 인력 부분에서 좀 비용이나 자금이 좀 줄게 되면은 직원분들의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업무가 좀 과도하게 늘어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고객 응대 부분에서 또 문제들이 또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직원들한테 가는 또 돈이 좀 적어진다라고 하면은 직원이 또 자주 교체될 확률이 또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체 신경 쓰시느라고 또 원장님들 또 힘들어 하시고 또 비용 쓰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병원 차리고 나서 내가 열심히 내
퍼스널 브랜딩이든 이렇게 마케팅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매니저분도 두시고 여유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신경 쓸 게 많아지고 여유는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악순환을 겪지 않으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좀 본질부터 바꾸는 좀 시도를 조금씩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질이란 어떤 거를 의미하나요? 마케팅을 해도 돈을 버는, 그것도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병원으로 체질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고객이 방문을 했을 때 고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병원으로 체질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방법은 체질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과도한 광고를 가지고 막 이렇게 후킹을 해가지고 방문하게끔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궁금증도 유발시키고 또 충분히 병원에 대한 정보 습득을 고객들이 충분히 많이 한 상태에서 내원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 때부터 약간 기대감이라던가 혹은 친숙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객이 방문하게끔 만드는 전략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 1,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콘텐츠 마케팅에서 커버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고객들도 그렇고 특히나 뭐 성형외과라던가 이렇게 좀 수술 기반으로 많이 시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두려움 같은 게. 특히나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미리 학습하고 고객들이 많이 알아보고 병원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왔을 때 편안함을 많이 느끼겠죠. 뭐 그런 블로그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뭐 병원 내부 사진을 많이 봤다거나 인테리어, 의사분이나 뭐 직원분들의 얼굴 혹은 그들의 일상을 얘기했던 거, 기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방문을 했을 때 그냥 뭐 상업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약간 내가 약간 알던 사람인데 뭐 어떤 봤던 사람인데 뭐 내가 이 얘기 들었던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진행되거나 이럴 때 좀 약간 호감으로 호의적으로 뭔가 전달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컴플레인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앞단에서 콘텐츠 마케팅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소비자들이 워낙 똑똑해지고 현명한 분들이 많아서 한 매체에서 나오는 그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는 맞아요. 이제 찾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하게 커머스 상품 뭐 하나만 사더라도 상품 비교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 쇼핑몰 리뷰까지도 이렇게 많은데, 더군다나 이제 성형이나 피부, 얼굴에 관련된, 외모에 관련된, 바디에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고관여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콘텐츠라는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게 고객들의 결핍을 좀 충족시켜 준다면 지금 이 말한 부분에 대한 좀 하나의 좀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